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 더해 코로나 백신 기대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과 외환시장 변화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백신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로벌 증시는 호조를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추가 상승하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 모두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가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 불복이라든가 지금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불확실성이나 테일 리스크는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좋은 시장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잘라보면 아마 이번 달 하순 정도에는 변동성이 조금 높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변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복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정책적인 변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이제 미 대선에서 코로나 쪽으로 초점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연말 장세에서 코로나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유럽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속도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집회와 선거 인파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미국에서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 지표하고 연결되면 올 연말에 유럽 경제 중심으로 더블 지 보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반면에 어저께 파이저에서 발표한 뉴스처럼 연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오는 중간 결과 발표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는 아마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시점은 1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3상의 결과가 이때 발표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백신의 보급이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장세를 끌고 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 좀 쉬어가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서 연말까지 추가 상승을 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앞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연히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경쟁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이든 당선 후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런 기대감을 상쇄하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트럼프와 다른 부분들은 똑같이 중국을 압박하겠지만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저희는 한 1,100원, 내년 상반기에 1,05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수출 기업에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경쟁력도 그렇고 환차손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종목 선택에서 이 부분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좀 도식적인 생각을 조금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좀 바뀐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많이 이전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과거에는 물량 위주의 벌크형 수출이었다면 지금은 나름의 경쟁력과 브랜드화된 수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직접적인 경쟁력 저하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속도 조절도 일정 부분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 요인 하나만 가지고 수출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자세는 급하지 않고 펀더멘탈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보면 온택트 주식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른바 컨택트라고 알려져 있는 주식들이 급등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백신 자체나 코로나 자체만으로 이런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유동성이 급증할 때는 언택트 주식들이 무분별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백신이 나오고 이 부분이 좀 냉각이 되면 언택트 주식 안에서도 아마 옥석을 가리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컨택트 주식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주식 가운데서도 아마 친환경이라든가 나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불가측한 이슈들이 횡행하는 국면에서는 투자의 기간을 좀 길게 잡고 특히 올 연말에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에는 종목을 선별하고 펀더멘탈에 충실한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